여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지원 2024-76616 남양주시 수덕면 지도리 30-17이고 30-19는 도로 지분입니다. 대지가 110.41평 365제곱미터고 도로가 32.5제곱미터 9.83평이고 이거는 지분입니다. 2층에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1억 2천원에 제가 보면은 세를 들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화도농업에서 공담으로 해서 10억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제가 보기에는 펜션 같은 것이 공동담보로 잡혀져 있는데 두 개 다 같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1순위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 감정가가 3억 9천원이 있고 최저가가 9,300이 있습니다. 정 사장님, 네? 농지연금이 좋아요? 주택연금이 좋아요? 둘 다 좋은데요. 둘 다 좋아요? 아니, 적은 돈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읍시다.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지면 4억으로 낙찰을 받았고 연금을 신청하면은 5년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약 90%를 가지고 대출해 주다 보니까 10억짜리를 9억으로 해서 우리가 5억 주고 샀는데 9억으로 해서 준다 보니까 이득이 있는 겁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샀을 때 이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5년 후라는 조건이 있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 건 주택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이면은 바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똑같이 90%까지 해서 평가한 금액 갖고 연금을 바로 주고 그것은 5년이다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똑같다 보면은 농지연금보다는 주택연금이 좋습니다. 근데 주택은 10억짜리를 4억 주고 살 수 있는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동에 얼마짜리죠? 감옥짜리가 3억 9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9,300만 원까지 하락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이 집이 제가 보면 이게 수동이라는 얘기는 서울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전원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양평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수도원 남양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인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집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저분하게 이렇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에 있는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사장님 주민등록을 일로 옮겨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슬슬 놀러 가더라도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자산도 한 4, 50만 원, 5, 60만 원 나올걸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다주택자. 주택연금. 4주택자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아이가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연금 신청한다 그러면은 그걸 연금을 준 거지 연금을 줄 때는 다주택자냐 아니냐는 얘기는 세금 낼 때의 얘기지 연금할 때는 그럴 뭐가 있으면 못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 오래간만에 싸게 나왔으니까 이 주택을 여러분이 써서 생각하지 말고 사갖고 간단하게 수리해갖고 연금용으로 쓰면은 되지 않냐 기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는 지분이고 앞에 땅이고 수동이 상당히 좋은 곳인데 남양주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마석이고 가까운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낡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사서 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팔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수리를 하시고 연금으로 받겠다는 생각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뒷목이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층, 2층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다가
내가 보기에 이게 기름 보일러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렇지만 여기 보면 서울의 남양주에서 위에 마석이기 때문에 수동은 위치로 오면 좋은 곳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만 걸리면 서울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거리 있는 곳이 수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물건번호 2번은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나 되냐면 24억으로 되는 것이 지금 6억까지 하락됐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펜션인 것 같아요. 수동에 있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이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펜션으로 쓰기 위해서 빌려주다가 지금 펜션이 지금 보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저로서는 사서 팔 생각하지 말고 연금용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정기연금은 300만 원 한 상한선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이 다른데 이게 상한선도 주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아직 안 알아봤어요. 농지연금은 상한선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연입일자가 2020년이고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은 1월 언제죠? 1월 9일이고 여기는 보면 언제죠? 20년 4월 8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입이 돼 있긴 있지만은 대항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낙찰 받으면 바로 인도 명령을 해서 여기 분은 나가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7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2186 임의경매입니다.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54-9 근린주택 1층 2종 근린 2층 다가구 한가구입니다. 3층에 다가구 2가구, 4층에 다가구 2가구로 되어 있는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근저당이 새마을 공급서 7억 2천이고 감정가가 12억 6천이거든요. 여기에 이 근저당이나 여기에 감정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아까하고 달리 이거는 뭐냐면 대출을 해줄 때 기준 권리보다 늦어도 소액 임차인 보여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많은 경우를 대출해 줄 때는 기본 원칙에 방빼기라는 걸 합니다. 한 방 하나에 예를 들어서 설정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방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7억 2천 정도를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는 10억 이상은 되는 물건이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지금 4억 2,700만 원까지 하락했고 청구 금액이 6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여기에 안 나와 있나?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임차 보증금 합계가 얼마죠? 7억 8,300이죠. 그다음에 얼마죠? 월세가 1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보면 7억 8천이라는 것은 여기 이중으로 돼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임차 보증금이 한 4억에서 4억 5천은 되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낙찰을 받는 금액이 이 보증금만 받아도 해결이 될 만큼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하락했느냐?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 제가 이걸 이게 빠졌는데 뭐냐면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은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짤 때는 공원이나 도로나 면적이 다 기반시설을 다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죠? 계획을 잡을 때 여기에 인구가 얼만큼 들어간다는 거를 계획을 잡고 도로와 기반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시설을 할 때 허가 조건에 2층에는 한 가구, 3층이나 4층은 2가구 이상은 더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사항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건축물 관리사항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2층에 한 가구, 3층에는 두 가구, 4층에는 두 가구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뭐야? 다섯 가구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202호, 202호 있죠. 302호, 302호, 303호, 304호 있죠. 401호, 402호, 403호 있죠. 2층에 한 가구만 돼 있는데 201호, 202호 있죠. 3층에 두 가구만 되는데 3, 1, 2, 3, 4가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불법으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2층에 한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두 가구로 갖고 3층에는 두 가구인데 네 가구를 만들었고 4층도 두 가구인데 네 가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설계 도면을 자세히 봤거든요. 자, 설계 도면을 봤더니 자, 요게 2층 도면입니다. 2층 도면인데 2층 도면이 한 가구로 돼 있죠. 여기 현관문이 하나죠. 하나로 돼 있죠. 그래놓고 여기 보면 여기 거실 주방으로 방 3개 있고 여기 거실이 있죠. 방 3개 있고 거실이 있죠. 평면으로. 그래놓고 여기는 뭘로 만들어서 놀이공간 만들고 구독실이라고 만들어놨죠. 즉 서류를 이렇게 받아놓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어쩐다? 막고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현관문을 만들어서 201호, 202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 건축물로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건축공사 했었더랬죠. 이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내가 이 경험을 했냐면은 예, 일산 신도시를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허할 때 그때 집을 지어줄 때 저는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제가 집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문 하나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다가 다시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방 문 닫고 방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아들 방, 여기는 아버지 방 이렇게 현관문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을 202호 하지 않고 아들 방, 방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201호를 하면 어떻고 아들 방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 하나 열고 들어가서 안아서 이 안에 현관을 다시 만들어 여기서 다시 가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가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깥에다 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200kg, 200kg 있으니까 담당자가 와서 보고 야, 이거 원상복구시키고 이건 정말 이행강제인데 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행강제금 낼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밀린 게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 들어오는지, 이행강제금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일산에 지금 가면 이게 아직도 이런 집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는데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월세가 들어오는 게 더 많거든요. 월세 50만 원 받아서 이행강제금 20만 원씩 내는데 방이 5개면 50만 원씩 받아서 250만 원 받아서 20만 원씩 낸다면 100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고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원상복구시켜서 이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원상복구 됐다고 다 만들어 놓고 한 6개월 후에 다시 안을 막아가지고 이 안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관 안에서 현관이 다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사를 할 때 이것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알고 바꿔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산 얘기 제가 국내 강의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내가 이걸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지 이행강제금 밀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보고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도 되는지 그거 봤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들어가면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입찰 가격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